야, 머리 왜 이렇게 빈 거 같냐? 연정이를 위해 10초만 복습한다. 자, 이거 봐봐. 극한. 우극한은 x가 a로 다가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그때 이 함수 값이 다가가는 점이 우극한이고, x가 a로 다가갈 때 a보다 작은 수 쪽에서 a로 다가온다면 좌극한. 그때 함수 값들이 모이는 점. 어떤 x가 a로 일정한 상수 a로 다가갈 때 함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은 그때 그 가까워지는 값을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라고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거 플러스는 우극한이죠. 오른쪽에서 온 겁니다. 뒤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왼쪽에서 온 거 좌극한. x는 a로 갈 때 우극한은 l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극한하고 좌극한 값이 둘 다 존재하면서 일정한 상수일 때, 같은 수일 때는 비로소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현정이 집에서 보고 오면 되겠습니다. 2시간 정도 수업을 보고 와야 돼요. 2시간. 아, 수민이 제주도 갔대. 주세미 클래스 제주도에서 시청하면서 선물 사올 수 있도록 하세요. 오케이, 닥치세요. 야, 우진아 등장해봐. 너무나 심심하잖아. 등장해보라고. 오케이, 말 좀 많이 해라. 준영이 좀 깨우고 옆에서. 둘이 같이 있죠? 미쳤구나. 야, 잘 봐. 마지막 복습. 오케이, 닥치세요. x는 2로 갈 때 우극한이다. fx는 2의 오른쪽 갈 때 이게 쫙 다가가니까 3이죠. 2보다 살짝 오른쪽에 선 그어서 만나는 점 3. 이 좌극한은 2보다 살짝 왼쪽. x가 2보다 작은 데서 다가오니까 0. 좌극한은 0입니다. 0으로 다가가고 있죠. 함수값들이. 그리고 2에서 함수값은 그냥 이 점 찍힌 거 3이에요. 2는 빠지니까 0은 빠지니까. 그냥 그래프 이렇게 쫙 그려져. 여기서 점프 뛰어서 딱 2가 되면, x가 2가 되면 딱 함수값이 3이 되는 거고, 2에서 극한값은 우극한은 3이고 좌극한은 0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0 같은 경우에서는 함수값은 0이지만 우극한은 3, 좌극한도 3이니까 극한값은 우극한하고 좌극한만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1시간 동안 했으니까 꼭 보고 옵니다. 수업 못 듣는 학생들은 2시간 2타임 보면은 빡대가리가 아닌 이상 다 이해돼요. 이것만 했어요. 첫 시간은 이것만 30문제를 풀었습니다. 오버해서 20개 정도 풀었거든요. 그래서 꼭 봐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런 거 했었죠. 절대값이 있거나 가우스가 있는 경우에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른 경우가 많아. 특히 그리고 분수식일 경우에는 분모가 0인데서는 정의가 안 되면서 동시에 그 좌우로는 극한값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극한과 좌극한을 반드시 따져가지고 그게 같았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다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유형을 했고, 특히 3번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인데요. 요거는 무슨 말인지 일단은 극한의 성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두 함수 fx, gx에서 fx라는 함수는 x는 a로 갈 때 극한값이 l이고, gx라는 함수도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m이거든. l과 m은 일정한 상수예요. 어떤 수. 그러니까 x는 a에서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라면 그 함수의 실수배한 거의 극한값은 실수배를 앞으로 뺄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함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의 극한값은 그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들을 그냥 더하거나 빼면 되고요. 심지어 곱셈, 두 함수를 곱한 함수, 곱함수의 극한값은 곱함수라고 합시다. 앞으로 곱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을 곱하면 되고요. 두 함수의 나눈 함수, 두 함수를 나눈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나누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단 분모에 있는 함수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한, 이게 수렴값이잖아. 이 극한값이거든. 분모에 있는 함수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한 나눠서 쪼개서 할 수 있다. 결론은 뭐야? 실수배 앞으로 빼고 덧셈 빼셈 찢어서 하고 곱셈 나눗셈까지도 찢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극한의 성질이에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시그마의 성질하고는 다르지. 지난 단원에서 수학 1에서 배웠을 때 시그마 AN 플러스 마이너스 B에는 찢을 수 있죠. 두 개로. 시그마 따로 해도 되잖아. 시그마 AN 플러스 시그마 BN. 곱셈은 찢어서 할 수 없죠. 시그마는 곱셈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시금 하면은 수학 폭이라고 했죠. 근데 극한에서는 곱셈, 나눗셈도 찢어서 할 수 있어. 단 분모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한 나눗셈은 가능합니다.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 케이스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걸 기억해 두는데 여기 문장 5줄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현성이가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문장. 이거? 안희정. 그럼 안현정. 라임 지렸잖아. 안희정. 몇 번이 제일 중요할 것 같냐, 우진아? 말하라고 마이크 따라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 미쳤구나. 화질 좋지? 네, 좋아요. 개 좋지? 이걸 이제까지 몰랐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영상 찍는데. 뭐라고? 비즈니스 계정이에요. 비즈니스 계정. 화질 개 좋아. 뭔 1번이야. 어려 죽을 4개 다 똑같잖아요. 4번을 골랐어야지. 근데 4번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요겁니다. 수렴할 때만 찢을 수 있어요. 두 함수가 수렴할 때만. 이게 사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아니고 수렴하는이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에요. 수렴할 때만 이 성질 쓸 수 있어. 수렴 안 하면, 발산하면. 발산 뭔지 알죠?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거나 진동하는 거. 이런 거 발산이라 했잖아. 수렴은 일정한 상수로 모이는 게 수렴이고요. 그때 수렴할 때만 극한 값, 그 일정한 상수 하나로 모이는 어딘가로 다가가는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하고, 일정한 상수에 다가가지 않고 막 널뛰기 하거나 막 바뀌거나 진동하거나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는 건 발산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두 함수가 x는 a에서 수렴할 때만 이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알아주면은, 만약에 x가 a로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수렴할 수 있죠. 무한히 보냈을 때 수렴할 수 있잖아. 이런 거 분수함수 이런 거 있잖아요. x분의 1 같은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수렴하잖아요. 0이 제일 가까워지잖아. 일정한 상수로 수렴하기만 한다면은 이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쓸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갈 때도.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가냐가 아니라, 아무튼 어디로 가서 그 함수가 극한값이 있으면, 수렴한다면 실수배 앞으로 뺄 수 있고, 덧셈 뺄셈 찢을 수 있고, 곱셈도 각각의 극한값에 곱을 할 수 있고, 각각의 극한값이고, 나눗셈도 각각의 극한값에 나눗셈을 할 수 있고, 단 분모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한. 정리됐습니까? 근데 이게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교과정 외야. 더 좋은 거죠. 증명할 필요 없는 건 좋은 겁니다. 그냥 믿으란 거예요. 다 증명해놨어, 누군가가. 근데 증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쉬운 예를 들어보자. x 플러스 2가 있었는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플러스 2의 극한을 계산하자고 합시다. 진짜 쉬운 예로 한다. 그러면 원래는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했죠.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3을 대입하면 원래 함수값이 뭐죠? 3 넣으면 5잖아요. 근데 3에서의 극한을 보라고 했으니까 우극한을 보나 좌극한을 보나 x가 3으로 다가갈 때 함수값들은 5에 다가가잖아요.
결국 그래서 극한값을 5라고 계산할 수 있었죠. 지난 시간에. 이게 바로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인데요. 요번에 성질을 배우게 되면은 덧셈이잖아. 찢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얘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플러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는 y는 x 원점 지난 직선에서 3에서의 극한값은 얼마예요? 3이잖아요. 각각의 극한값 3이고 얘는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로 다가가진 않지만 어쨌든 3에서 계속 2였으니까 극한값이 2란 말이야. 그래서 3 더하기 2를 각각 해서 5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단 요 x라는 함수도 다항함수 3에서 극한값 존재하고 2도 상수함수도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둘 다 수렴할 때만 각각의 함수로 찢어서 각각의 함수 극한값인 3과 2의 덧셈으로 5를 계산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단원에서. 그래서 극한 계산할 때는 지금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배워가지고 극한 계산법을 배우거든요. 이 극한 계산법 할 때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리 하나 스포를 하겠어. 지난 시간에도 스포하고 요번 시간에도 또 스포하는데요. 다항함수는 항상 수렴해. 무한대로 보내는 거 빼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연속 함수기 때문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x는 a라는 시점에서는 항상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좌극한 우극한 똑같아요. 다항함수는. 그러니까 낼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분수함수라든지 구간에 따라 정의가 다르게 되는 함수라든지 절대값 함수라든지 가함수 함수 같은 거에서 이제 극한 계산을 하라고 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분수함수입니다. 왜냐면은 미분계수를 정의할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가 분수식으로 정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미분 알지? 미분 어디서 들어봤잖아. 그 미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분수식의 극한값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분수식의 극한을 자꾸 다룰 겁니다. 오케이. 근데 항상 수렴하는지 수렴 안 하는지를 보고 나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다항식은 무조건 수렴하니까 막 찢어서 해도 돼. 예시 봐봐. 예시를 좀 읽어줄게. 리미트 2가 x가 2로 갈 때 2x제곱을 2를 앞으로 빼고 x제곱의 극한을 보내면 돼. x제곱은 그냥 2차 함수니까 2 넣으면 돼. 다항함수는 극한값이고 함수값입니다. 2 넣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8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3 리미트 x x제곱 빼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리미트 x 2 이런 식으로 찢어가지고 9 빼기 1 더하기 2로 하면 된다는 거죠. 9가 아니지 3 빼기 1 더하기 1. 너무나 쉽잖아 이거. 뭐 장난해? 심지어 곱셈도 가능한가?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예요? 다항수니까 2. 여기다 1 넣으면은 2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얘도 다항함수, 얘도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그러니까 극한을 계산하는 거 문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냥 숫자 넣으면 돼요. 다항함수는 그래서 심지어 곱셈으로 돼 있어도 얘가 x가 1로 갈 때 수렴하는 값인 2와 이쪽 함수가 x가 1로 갈 때 수렴하는 값인 2를 곱해가지고 극한 계산이 돼요. 나눗셈도 가능하냐? 나눗셈을 찢어가지고 리미트를 2개 분배해도 돼요? 된다고. 단 나눗셈은 중요한 게 있어. 여기다 2를 살짝 넣어보면은 4로 수렴하죠? 분모의 식이 4로 수렴하잖아요. 분모가 0으로 수렴할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분모가 근데 0이 아닌 4로 수렴하니까 각각의 분자식과 분모식의 극한값의 곱으로 여기다 2 넣으면 얼마예요? 3. 여기다 2 넣으면 4. 4분의 3으로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 알겠어요? 너무나 개쉬운 걸 뭘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봐봐. 이게 중요한 얘기 나왔네. 2번. 다항함수는 이거 너무 쉽잖아. 수학도 뭐야 이거. 다항함수는 극한값을 그냥 대입해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것까지 써준 거예요. 써준 거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다함수는 그냥 극한값 숫자 넣으라고. 왜냐면은 다함수는 부드러운 곡선이거나 직선이기 때문에 이어져 있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걸 연속이라고 하거든요. 다음 단원이 연속입니다. 함수의 연속. 다음 단원에서 다시 한번 배워요. 근데 이 연속 함수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같아요. 그래서 다항함수는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다. 그러니까 대입해라.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빙신처럼 리미트 x가 1로 너무 과격했나? x 세제곱 마이너스 3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제곱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로 쓸 거야? 아니면 그냥 1 넣을 거야? 이 전체가 보면 다항함수잖아요. 그럼 1 넣으면 돼요. 그래서 1 빼기 3 더하기 2로 계산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분수함수가 문제인데 분수함수도 분모가 0으로 안 가면 그냥 넣으면 됩니다. 5분의 9 너무 쉽죠. 야 무슨 야 중학교 1학년 같아. 안 해 이런 거. 이거는 안 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따단 이거죠.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수식의 극한을 구하는 게 이 다음 단원을 배울 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선행 합성이기 때문에 발음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두 개 찢어서 할 수 있습니까? 여기다 2 넣으면 0분의 0. 응? 뭐야?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찢을 수 없냐면요. 논리적으로 아까 분수식은 각각의 극한값의 나눗셈으로 할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은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그렇게 나눠서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값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1번이에요. 오늘 배울. 극한의 계산은 4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하는 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꼴을 다시 본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분모를 나눠준다. 단 최고차의 개수비로 구할 수도 있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인수분해 유리하고 약분 똑같아. 꼴을 다시 본다. 무한대 곱하기 0꼴은 통분한다. 정해져 있어. 암기를 다 했죠 선생님이. 깜짝 놀라버렸죠. 왜냐면은 그게 거의 공식 같은 거예요. 지금 하려는 게 바로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자세히 주로 다룰 4가지 형태의 극한값 계산을 할 겁니다.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을 부정형이라고 한다. 부정형부터 용어가 너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부정형은 뭐야? 부정형은 뭐냐면요. 정형의 반대말이죠. 극한값을 쉽게 알 수 없는 형태야. 어디로 갈지 몰라. 수렴할지 발산할지 모르는 형태입니다. 계산을 해봐야지만이 그 극한값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는 형태가 부정형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 해보죠. x 플러스 3분의 2가 있었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간다. 이런 경우에는 정형이라고 해요. 정형. 왜냐면은 분모 x에다 1 대입해봐. 4죠. 4로 가고 있잖아요. 수렴분의 2는 상수니까 수렴. 수렴분의 수렴. 상수분의 상수꼴이잖아. 이런 형태는 극한값이 4분의 1이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다고 계산 없이도. 이런 걸 정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빼기 1 이런 형태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고 분자도 0으로 가고 있으니까 0분의 0꼴이거든. 응? 뭐지? 0분의 0? 그 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잘 모르는 부정형인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은 근데 먼저 하나 계산해보죠. 요거를 위에를 인수분해가지고 약분을 시켜. 그래서 꼴을 다시 봅니다. 1을 대입하면 2죠. 그래서 극한은 2인 거예요. 얘는. 이게 바로 0분의 0꼴의 부정형의 계산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 계산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부정형이 뭔지 정형이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특히 이 분수식의 형태는 부정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디서 듣기 힘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대표적인 부정형인데 사실 분수식은 꼴이 9가지가 나올 수 있어. 경우의 수가. 무슨 소리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fx분의 gx의 형태의 어떤 분수식에서 각각이 이제 식인 거죠. 아까 예를 들면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 있어. 이게 fx gx야.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나올 수 있는 형태는 9가지가 있죠. 무슨 소리냐?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0꼴, 무한대분의 상수꼴. 얘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얘를 베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베타 상수꼴이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은 0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0분의 상수꼴 그리고 상수분의 무한대꼴 상수분의 0꼴 상수분의 상수꼴. 분수식은 사실 극한을 딱 봤을 때 꼴을 보면 9가지 형태가 될 수 있어. 뭔 말인지 우진이가 집에서 뭐 개소리야 하고 있을까봐 내가 예를 들어주겠다. 아주 쉬워요 이거. fx식이 x-3이었고 gx식이 x 플러스 2였는데 리미트 x가 3으로 간다. 이건 무슨 꼴이냐 우진 얘기해봐. 숫자 넣어서 보면 된다고. 꼴을 볼 때는 그냥 숫자 대입하면 돼요. 분수식은 무슨 꼴이야 우진? 0분의 상수꼴. 그렇죠. 0분의 상수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꼴이 나온 거예요. 0분의 상수꼴은 부정형이 아니고 정형입니다. 여기서 부정형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요 두 개만 부정형이에요. 나머진 다 정형이라고. 이런 건 다 정형이고요. 부정형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정형은 계산을 하지 않으면은 분수식에서 분수식이 아니라도 부정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분수식에서는 이게 부정형이라면 계산을 하지 않고는 극한값이 뭔지 알기 힘들어. 그리고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기 힘듭니다. 어떨 땐 수렴할 수도 있고 이 차수에 따라서 어떨 땐 발산할 수도 있고 몰라요. 계산해봐야 돼. 그래서 부정형이야. 아주 좋지 않은 거죠. 형태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냐. 어디로 수렴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럴까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우극한만 봅시다. 우극한은 무한대 발산해요. 내가 한번 바로 정형이 지금 7가지가 있잖아. 극한값 다 얘기해 볼게.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하고요. 무한대분의 0꼴은 0으로 수렴하고 무한대분의 상수꼴도 0으로 수렴하고요. 0분의 무한대꼴은 무한대로 발산, 0분의 상수꼴은 무한대로 발산, 상수분의 무한대는 무한대로 발산, 상수분의 0꼴은 0으로 수렴,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한다는 거는 그게 곧 극한값입니다. 각각의 극한값의 곱을 할 수 있죠. 둘 다 수렴할 때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판단한 거냐? 따지고 보면 간단해요. 3에서 우극한을 계산하라고 하면 지금 요거잖아. 0분의 상수꼴이잖아. 0분의 상수꼴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숫자를 넣어봐. 3.1, 3.01, 3.001, 3.0001을 넣죠. 여기다가는 3.0001을 넣었다고 생각해 계속 작아져. 3에 굉장히 미친 듯이 가까워지는 수를 넣게 되면 요 수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면은 대략 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000001이거든요. 근데 분모가 문제야. 분모가 3.000001 빼기 3은 0.00001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0분의 상수꼴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0분의 상수꼴은 이 분모에 있는 수를
만분의 10만분의 100만분의 1로 바꿔가지고 번분수를 뒤집어서 올려주면 5만, 50만, 500만, 5천만, 5억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거는 사실 이 수는 무한히 커지고 있는 중인 거야. 거기에다 일정한 상수를 곱했을 뿐이죠. 그래서 0분의 상수꼴은 발산인 거예요. 이해 됩니까? 아, 또 이해 못하는 학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야, 이 정형들을 보자마자 여러분이 극한값을 계산하려 들지 말고 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거 무한대분의 0꼴은 분모는 무한히 커지고 있어요. 999999999 분의 분자는 0.0000000 이렇게 작아지고 있어. 무한대분의 0꼴은 그냥 0이지. 피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99만 9,900명 나누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가루밖에 못 먹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다시 피자로 생각하면 좋아. 피자가 배탁에 있다. 피자가 3개로 수렴하고 있는데 분자가 나눠 먹을 사람은 무한히 많아져요. 어떻게 돼요? 못 먹죠? 0으로 수렴하지.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 어때? 피자는 무한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나눠 먹을 사람은 0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0.00001인데 뒤집어 올리면 무한대야. 곱하면.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는 무한대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랑 마찬가지 이건.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고, 0분의 상수를 할까 했으니까 생략하고, 상수분의 무한대는 나눠 먹을 사람은 예를 들어서 13명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무한히 많은 피자가 있으면 무한히 많이 나눠 먹을 수 있죠. 엄청 많은 거죠. 분자가 커지니까. 그리고 상수분의 0꼴은 나눠 먹을 사람은 5명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피자는 0에 수렴한다. 원래 가로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0으로 수렴하죠. 상수분의 상수꼴은 그냥 각각의 극한값의 나눗셈이 바로 극한값입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풀이를 하면 안 돼. 잘 봐.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분의 x마 4를 계산하라니까 어리버리하면서 막 약분하고 이러면 안 되고 꼴을 바로 봐야 돼. 분수식은 극한을 계산하라고 하면 먼저 4를 대입을 해서 각각의 식에 대입을 해서 무슨 꼴인지를 찾아서 정형이면 파란색인 정형이면 바로 답을 얘기하고 부정형이면은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답을 얘기하는데 얘는 정형이에요, 부정형이에요? 상수분의 0꼴이니까 그냥 0이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해봐. 이런 거는 x마 4분의 2x 플러스 1 이런 건 어떻게 해요? 0분의 무슨 꼴이죠? 분모는 0으로 가고 있어요. 0은 아니다.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0으로 가고 있는데 분자는 우극한 합시다. 4보다 큰 수. 분자는 9로 가고 있죠. 9로. 그러면은 0으로 가는 게 0.0000001이 뒤집어서 곱하면 9만 9천 90만 900만 9억 99조 엄청 커져. 그래서 무한대라고 발산 딱 해줘야 되는데 물론 좌극한일 때는 3.9 같은 걸 넣기 때문에 분모가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부호가 살아 있습니다. 좌극한일 때는 그런 거는 이제 정교하게 네가 집에 생각해야지. 아무튼 오늘 하나 배웠네요. 정형이 뭔지 부정형이 뭔지. 정형은 그냥 보면 극한값이 뭔지 알 수 있는 거. 부정형은 계산을 했을 때만 극한값을 알 수 있는 거. 그 중에서도 분수식이 중요하니까 분수식에서는 부정형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면 안다고.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써 있는 거고 대표적인 부정형의 계산법 분수함수에서 2개. 그리고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형태들도 앞에는 무한히 커지는데 빼는 거 무한히 작아지니까 근데 또 계산이 안 돼 식이. 이런 형태에는 계산법을 위해서 계산에 약간 변형을 주면 극한값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라든지 뭔가를 곱하는데 얘는 미친 듯이 작아지고 얘는 미친 듯이 커지면 곱하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미친 듯이 작아질까 미친 듯이 커질까 모르죠. 이런 게 부정형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은 사실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사실 무한히 커지는 거랑 무한대분의 1 이런 걸 곱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사실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변형을 주면 얘는 얘랑 비슷한 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좋아. 쉽사리 그냥 눈으로 샥 훑어봤을 때 극한값을 그러니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가 없는 함수를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특히 분수식에서. 근데 1번 이렇게 0분의 0꼴이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이런 형태가 바로 대표적인 분수식의 부정형인데 그중에 1번 0분의 0꼴 이 형태는 계산법이 뭐냐면요. 외웁니다.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를 해.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를 해서 약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꼴을 다시 본다. 그러니까 다시 대입하라고 숫자. 대입해서 무슨 꼴인지 다시 봐. 그럼 꼴이 바뀌어 있어. 정형으로 바뀌어 있거나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꼴을 다시 본다. 그래서 0분의 0꼴의 계산법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꼴을 다시 본다. 근데 문제를 보면 이제 알게 돼요. 내가 문제 풀면서 야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꼴을 다시 봐라 하면은 그 얘기였구나 이해가 될 건데 인수분해 유리화 중에 더 중요한 건 인수분해입니다. 유리화를 하기 전에도 인수분해가 되면 먼저 해야 돼요. 또 어리버리하면서 인수분해 안 해가지고 유리하다 너 망하고 난강고 시험 보다가 무조건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먼저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안 하면 또 망해. 약분 안 하면 꼴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되면 무조건 약분 안 되면 말고. 그리고 유리화는 무리수기 있어야지만 할 수 있잖아. 무리수기 없으면 무조건 인수분해야. 그래서 0분의 0꼴은 극한 계산이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꼴을 다시 본다는데 좋은 소식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똑같습니다. 풀이법이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꼴을 다시 본다. 알겠어요? 다 써있는 거야. 선생님 만든 게 아니고 써있잖아요. 유리식 왜 이렇게 길게 써있어? 0분의 0꼴의 극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 후 약분해서 극한 구하는데 무리식일 때는 유리화 후 약분의 극한은 그러니까 합쳐서 말한 거예요. 인수분해 유리화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약분 안 하면 안 돼요. 약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꼴을 보면 정형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바로 문제가죠. 다음 페이지. 요걸 배우게 되면 이제 계산을 신나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야 집에 치우고 이 23쪽이 굉장히 미친 듯이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다 순서가 있어요. 24쪽을 먼저 해야 돼요. 살아있는 개념원리 교과서잖아요. 선생님이. 하도 많이 수업해서 뭘 먼저 해야 되지 알단 9번 필수예제 9번을 하겠습니다. 꼴을 봅니다. 분수식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죠. 이런 학생이 있어. 그래프를 그려서 한 학생이 있어. 막 약분해가지고 이미 지난달에서도 비슷하게 배웠어요. 얘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x제곱 플러스 6x죠? (3x)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우린? 뭐가 문제였을 것인가? 문제는 뭐였을까? 이거였죠. 고1로 돌아왔습니다. 인수분해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요 공식을 빼놓고 할 수 없죠. 영원히 괴롭힌다 했죠 여러분을. 영원히 괴롭히는 영원히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은 x 빼기 y다.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xy 이 xy 하면 안 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해줘. 그냥 풀게. 인수분해를 해. 0분의 0꼴이거든. 숫자 먼저 넣어야 돼. 넣으면 0. 위에다 넣으면 0. 0분의 0꼴이니까 부정형이죠. 부정형은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꼴을 다시 본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을 합니다. 그 다음 꼴을 다시 봅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다항함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다항함수는 극한값이고 함수값이니까 3을 대입하면 돼. 그래서 9 더하기 9니까 27. 근데 지난 단원에서는 이렇게 풀긴 했었습니다. 사실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라고 했죠. 얘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3에서 있잖아. 3에서 함수가 끊어져 있는 이런 그냥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2차 함수인데 3에서만 정의 안 되는 함수예요. 근데 어차피 3 한 점에서 정의 안 되더라도 좌극한 우극한은 어차피 3이 원래 3에서 이 함수가 정의된다면 정의됐을 때 그 함수 값에 가까워집니다. 한 점만 뚫려 있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는 인수분해 유리와 약분한 상태에서는 원래 우극한 좌극한 다 따져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이 다항함수가 구멍 뚫린 정도로밖에 안 생겼기 때문에 모든 걸 생략해서 3을 그냥 대입을 해서 푸는 거예요.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선생님은. 이거 우극 이런 생각을 다 했었어요. 분수식의 극한 계산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잠깐 0분의 0꼴이라고 배웠는데 우극한 좌극한 원래 따로 2번 해야 되지 않나? 라든지 약분한 다음에 그냥 넣어도 되나? 다항식에다 그냥 넣어도 돼? 왜 그러지? 그런 걸 다 생각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생각의 과정을 다 얘기해 주잖아 선생님이.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무튼 결론은 그래서 뭐냐면은 0분의 0꼴의 극한은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그 다음에 꼴을 다시 본다는 거는 다항식이 나오면 그냥 그게 극한값이에요. 대입하면. 요거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인수분해를 못하는 거죠. 무슨 꼴인지 먼저 보죠. 1을 대입하니까 0분의 1을 대입하니까 1 더하기 1 빼기 0분의 0꼴이잖아. 응? 야,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유리화를 못하지. 루트가 없는데 그럼 인수화분 해야지. 인수분해는 뭘로 하죠? 옛날에 이런 거 배웠죠? 분자 있는 식 fx를 이거라고 하면 f1이 지금 0이잖아요. f1이 0이라는 거는 fx가 무엇을 인수로 갔습니까? x-1을 인수로 가지면서 2차 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 배웠죠. 이런 정리. f알파가 0이면 fx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런 정리를 뭐라고 하죠? 인수정리라고 하죠. 야, 인수정리 또 등장하는데 인수정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식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0이 된다는 것은 그 다항식일 때만 그 다항식은 x-1을 인수로 갖게 된다. 이게 바로 인수정리인데 인수정리를 알아야지만이 0분의 0꼴에서 분자의 식이 x-를 이렇게 인수로 갖는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래야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면은 이제 식을 작성하는 게 나옵니다. 인수 정리를 이용한 식을 작성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해. 고1 수학의 기초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설명해 주는데 알잖아. 쉽게 얘기해 봐. 더 쉽게 1 넣어서 0이잖아. 그러면 x 빼기 이렇게 이런 거 들어있다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할 때는 그리고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를 찾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뭘로 인수분해하죠? 뭐로 인수분해하죠?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하죠. 그러면은 1로 됐으니까 x 플러스 1 인수로 갔죠? 아니죠. x 마이너스 1이죠. 넣어서 0 되는 거. 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해가지고 모두 인수분해. 그래서 분자 분모를 다 인수분해를 합니다. 연정이가 졸리니까 좀 쉬었다 하겠어요. 이것까지만 하고. 그래서 약분한 상태에서 리미트 x가 1로 간다. 그럼 약분하면 없어지잖아 이렇게. 꼴을 다시 보면 어떻게 돼요? 1 넣으면 2분의 1 넣으면 4. 상수분의 상수꼴은 정형. 그냥 2. 극한값은 2가 돼요. 어허, 마지막 하나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야, 안 되겠어. 야, 우진은 자고 있냐? 얘기해봐. 하고 있어요. 미쳤구나. 개 쉽잖아. 무슨 꼴인지 얘기해봐. 3번. 0 넣으라고. 무슨 꼴이지? 0 넣으면 0분의 루트 4 빼기 2 꼴이잖아. 뭔 상수꼴이야? 루트 4 빼기 2는 뭔데? 0이네. 아, 0분의 0꼴이네. 어? 아, 부정형이네. 무한대로 발산할지 수렴할지 알 수가 없거든. 야, 근데 0분의 0꼴에 무조건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봐야 하는 거야. 나중에 페이크로 나온다. 네 시험에. 다음 중 수렴하는 함수는 야,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계산해봐야 알아요. 유리화를 해. 근데 그 전에 인수분해가 되면 하고 약분이 되면 하는데 없잖아요.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유리화할 때는 이렇게 부호가 다른 거를 하나 곱해줍니다.
근데 매너로 밑에다가 똑같은 걸 써줘야 돼요. 이걸 꼭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분자는 암산으로 하겠습니다. 암산으로 한다고 옆에 쓰면서 해야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4. 합차 공식 쓴 거예요.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래서 얼마냐? x잖아. 그래서 분자는 암산으로 유리화를 하게 되면, 야 근데 분자를 유리화하는 경우도 있나? 분모의 유리화 아니야? 분자를 유리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영꼴이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의 모양을 변형 줘가지고 정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야 했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인수분해 유리화, 벽에도 써있죠. 얼마나 중요하면 인수분해 유리화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약분을 하라고. 약분 안 하면 안 돼. 약분 안 하면 또 0 넣으면 0분의 0꼴 나오잖아요. 약분을 해란 말이야. 약분하면 이렇게 되죠. 2 루트 4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약분한 다음에 꼴을 다시 봅니다. 그러면은 부정형이 아니라 정형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0 넣으면은 루트 4는 2니까 2 플러스 2분의 1 얼마예요? 8분의 1. 수렵이네. 상수분의 상수는 그게 곧 극한값이죠. 오케이.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 계산을 배웠습니다. 밑에 다 해봅니다. 그거 0분의 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인수분해를 못하는 거야. 죽어 그러면. 인수분해 못하면 어떻게, 조리제법도 못하면 어떻게 고1 때 수업이야. 줄셈일까지 다시 들어야겠네. 고1 거 6개 다 풀어봅니다. 안 되는 거 질문해봐. 6번 안 될 건데 내가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다. 6번은 일단 꼴을 먼저 보는 건데요. 2를 대입하면 2 빼기 루트 6 빼기 4는 야 루트 4 2잖아. 0분의 2 넣으면 0꼴이죠. 0분의 0꼴인데 루트가 2개 있으면은 일단은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근데 유리화를 할 수 있죠. 근데 둘 다 루트 있으면 둘 다 해야 돼. 0으로 가는 건 둘 다 유리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가 요거를 똑같이 하나 이렇게 해주고요. 얘는 이게 필요하지. 이렇게. 그리고 이거 쫙 늘리고 여기다 뒤에다가 똑같이 한번 씁니다. 쓰는 거는 암산하지 마세요. 써놓고 하고 요거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2가 필요하죠?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2를 쓰고 써놓은 상태에서 이거랑 이거는 암산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거 암산하면 어떻게 되냐? 못하는 학생 있어. 앞에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2인데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4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계산하면은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요건 그대로 써주고요. 얘네들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3x 빼기인데 가로가 있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풀어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써준 상태에서 뒤에 거는 그대로 써준 상태에서 지금 뭐 한 거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0분의 0꼴이니까 유리화 했죠? 유리화를 한 겁니다. 분자분모 모두 유리화해가지고 약분해야 돼.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약분 뭘로 돼요? 이게 될 거야. 얘가 인수분해 더 됩니다. x-1로 인수분해해가지고 이 부분이 같이 약분돼요. 꺼지세요. 알겠죠? 그래서 남은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로 갈 때 분모는 x마 1에다가 너무나 길잖아 이거. 이게 나오고 분자는 x 플러스 루트 3x 빼기인데 그 다음에 꼴을 봅니다.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후 꼴을 다시 본다. 2를 대입하면 1 곱하기 가로 열고 2 내면은 루트 4 더하기 2 분의 2 넣으면은 2 플러스 루트 6 빼기니까 4 루트 4는 2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2는 4 4분의
4, 1. 아, 1을 이렇게 어렵게 쓰는 방법도 있구나. 그냥 1이었네, 1. 알겠나, 우진? 0분의 0꼴 극한 계산을 배웠습니다. 0분의 0꼴의 극한은 대표적인 부정역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많이 볼 거고요.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를 해서 약분을 한 후,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하고 유리화하기 전에도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꼴을 다시 본다. 숫자를 대입해서 극한값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부정형이 아니라 정형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보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계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쉽습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 비를 보고 답을 쓰는 3분의 2, 2분의 0, 0이다 이건. 이거는 무한대, 요거는 1, 요거는 마이너스 돌려가지고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속성법이 있는데 건방지게 먼저 하면 안 되고요. 그걸 속성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0번에 1번을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x가 무한히 커지고 있어. 일정한 상수가 아니라 무한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무한히 커질 때 야, 여기다 x 수 넣어봐. 그러면 100 넣어봐. 그러면 3만 1000 넣으면은 너무나 크잖아요. 만져본 적이 없는 액수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엄청 커진다면 무한히 커지는 거 보네. 얘도 무한히 커져. 아니 얘가 만약에 엄청 커지고 얘는 좀만 커지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분자가 무한히 커지는데 분모는 좀만 커지면 얘는 또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애매한 형태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계산을 해봐야지만이 극한값을 알 수 있고 아니면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하냐면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데 뭔 말이냐면 분모의 최고차 2차지. 분모가 있어서 제일 큰 거로 분자 분모를 번분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x제곱을 나누라는 얘기야. 밑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2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돼. 분자는. 분모는 3 빼기 x제곱분의 1이 되죠. 문제 없나 여기까지? 야, 분모의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항으로 쓰기 싫어. 분자 분모를 나누어. 여기 있네요. 미쳤구나 우진. 너 이걸 못 발견한 거냐? 수업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우진? 자는 거지. 자는 거지. 넌 거지. 준영 듣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x를 무한히 보내는데 이때 분자 분모를 x제곱 나누면은 이게 각각이 수렴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무한대로 3을 보내면 그냥 3이죠. 수렴. 무한대로 얘를 보내면 무슨 꼴입니까? 이거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죠. 피자는 2개 있는데 무한히 많은 사람이 나눠 먹으면 이게 정형이잖아.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합니다. 아니 100만 분의 2, 1000만 분의 2 하면 0 되잖아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수렴 2로 수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으로 수렴. 무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뭐 다 수렴이잖아요. 아까 배웠잖아요.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아까 배운 걸 갔다 와야 되는데 갈라니까 갈 길이 먼데 빨리 갔다 와야겠다. 아까 배웠잖아요. 여기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수렴할 때는 나눗셈 위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각각을 찢어 이거 집어 넣어가지고 덧셈 뺐으면 찢어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렴할 때만. 여기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리미트를 분배가 가능해. 위아래로 수렴하니까.
됩니까? 예. 근데 이 가로 안에서도 덧셈 뺄셈이잖아요. 분배해서 5개로 다 찢어버릴 수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앞으로 뺄 수 있고 2도 앞으로 뺄 수 있어. 안 빼도 되는데 내비두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분의 2 분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4 플러스 리미트 x가 다 찢어버릴 수 있어. 왜죠? 일본에 돋아봤는데 왜죠? 다 수렴하니까. 각각이 수렴할 때는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얘는 3 빼기 0이니까 3으로 수렴해 분모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얘는 3, 0, 3 빼기 0분의 2 플러스 0 플러스 0으로 해서 3분의 2로 수렴해. 이해됩니까? 네. 아, 요 방법으로 푸는 게 1번이에요. 잠깐만, 알겠죠? 근데 선생님은 아까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 3분의 2 답. 요건 어떻게 한 거냐면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x제곱 나누면 이건 0으로 다 갈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심오한 설명이 있어. 들어볼 텐가? 다항함수인데 x제곱하고 x의 증가하는 속도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제곱은 이렇게 생겼고요. y는 x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쪽을 보는 게 아니야. 저 먼 우주를 봐야 돼. x가 미친 듯이 커졌을 때 x제곱은 저기 지금 달나라까지 가 있어요. 이미 x는 한참 부족해. 한참. 엄청난 갭이 벌어집니다. 차수 하나 때문에 증가하는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훨씬 커져. 아니 10억을 넣어봐. 10억의 제곱이 되는데 엄청 커진단 말이야. 10억을 넣는 게 아니야. 10조가 아니야. 10경을 넣어야 돼. 10 엄청 많이 9999999 그러니까 또 엄청 큰 거 넣어야 된다고. 극한을 보낸다는 거는 미친 듯이 커지는 미친 듯이. 그러면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가 따라올 수가 없어서 얘를 그냥 버리면 돼. 버린다. 상수 취급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도 얘는 영향을 못 미쳐. 얘가 이미 너무 커. 얘는 마이너스 2. 야, 이 두 개 빼봤자 10조가 있는데 30조 원이 있는데 2원 빼면은 뭐 티도 안 나요. 그 보이지도 않아. 셀 수도 없어. 엄청 크기 때문에 얘는 무시한다. 그러니까 싹 무시할 수 있는데 얘는 차수가 대등하죠. 팽팽한 거야. 팽팽. 나중에 보면은 x제곱 약분하고 그냥 3분의 2 비율로 증가하는 거야. 3분의 2 값이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이거는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된다니까. 버린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크게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이렇게 차수를 보고서 극한에 영향을 미치는 차수만 살려주는 거죠. 대등한 것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참고로 다항함수는 차수가 크면 클수록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데 x 세제곱보다는 x 4제곱 훨씬 크겠죠. x 100제곱, x 1000제곱이 훨씬 크겠죠. 근데 이거보다도 2x승이 훨씬 커. 뭐야? 지수함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거예요.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야, 이건 2x승은 이건 x의 1000승인데 이거보다 이거 훨씬 커요. 나중에는. x에다가 미친 듯이 큰 수 넣으면은 이거는 1000번 곱하는 것뿐인데 얘는 2를 그만큼 곱하는 거니까 엄청 커져. 그래서 지수함수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얘가 무시됩니다. 다항함수보다는 지수함수가 훨씬 빠르게 증가해요. 그리고 로그함수보다는 다항함수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무리함수는 어떻게 돼? 무리함수는 2분의 1 차로 볼 수 있죠? 2분의 1 차 같이 증가해요. 1차 직선보다 더 느리게 증가합니다. 생각해봐. 루트 x는 이거잖아. 직선 이거고. 이 앞을 보는 게 아니야. 근데 저기 멀리서 봐요. 저기 멀리서. 직선은 벌써 날아갔다고. 근데 무리함수는 가는 둥 마는 둥 가긴 가요. 가는데 2분의 1 차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그냥 눈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제대로 된 풀이법은 거의 안 써요. 그냥 보면 답이 나와. 이건 꼴을 보는 순간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이거는 답이 뭐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답은 2분의 1이죠?
아니야. 이건 미친 듯이 커진데 얘는 그냥 커져. 무한대분의 무한이 커지긴 커지는데 좀 이 너무 크단 말이야. 피자는 막 100개씩 늘어나는데 얘는 인구는 막 미친 60억, 600억 엄청 미친 듯이 늘어난다고. 차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분의 그냥 상수 취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0으로 수렴하는 게 이게 두 번째 풀이에요. 그러니까 차수가 대등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아니야. 이건 정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수가 대등하지 않으면 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 빼기를 해봤자 버린다 이건. 이거 무한히 커지고 있는데 뭐 하나 빼봤자 티도 안 나. 세제곱이 커지는데 1차식을 빼봤자 티도 안 납니다. 버린다. 무한대죠. 왜냐면 약분 하나 해봤자 x제곱 살아있어요. 미친듯이 커져. 분자만 미친듯이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오케이. 이 방식으로 4번을 푸는데 야 루트 있으니까 유리해야죠. 그게 아니야. 항상 극한에 볼 때는 무한히 커지는 수를 대입해서 꼴을 먼저 보는 겁니다. 꼴을. 그럼 얘는 무한히 커지는 거에 1 더해봤자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상수꼴이니까 버린다 이건. 무한대분의 분모는 무한대로 가요. 얘들 무한히 커지고 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얘는 몇 차입니까? 루트는 2분의 1차잖아. 근데 x제곱은 2차지. 그러면은 1은 버리고 x제곱의 루트가 있으면 뭐야? 절대값 x인데 아무튼 1차잖아요. 어차피 x가 무한히 커지면 양이 무한대니까 양수거든? 양수 넣거든? 그래서 x로 나와. 그러니까 차수만 보면은 대등한 거야. 1차분의 1차입니다. 이럴 때는 의미가 없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운다. 필요 없는 거야. 결국은 x제곱의 루트분의 x의 극한하고 똑같은데 1차분의 1차잖아요. 이거 더 없으면 x분의 x잖아. 그래서 1인 거야. 그가 1로 가는 거예요. 알겠나 소연성? 오케이. 그리고 5번 문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번. 2번이 그러니까 2번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서 풀면 이렇게 돼요. 봐봐. x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눌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2 플러스 x제곱분의 4분의 위에는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3이거든. 근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는 꼴이 어떻게 되냐면은 상수 플러스 얘는 0으로 가죠. 분의 얘는 0으로 가죠. 0. 그래서 2분의 0꼴이 돼서 0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취급해도 돼요. 2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모가 너무 커져. 0으로 수렴합니다. 이 방식으로 다 풀 수 있는데 하나만 더 설명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쳐야겠네요. 5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먼저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치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살짝 어려워요. 잘 봅니다.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합니다. x가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t는 어디로 갈까? x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넣으면 t는 1000, 만, 10만, 100만 무한대로 가죠. 이렇게 표를 딱 만들어서 치환을 해서 풉니다. 일단. 그래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모든 x 대신에는 마이너스 t를 대입할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글씨 왜 이러세요? t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다 대입해가지고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리미트 가는 거는 가는 걸 보고 써줘.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t는 무한대 가잖아. 밑에다가 t는 무한대로 보내고요. 모든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제곱하기 전에 마이너스 t다.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서 부호 때문에 다 틀려요. 마이너스 t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t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t를 다시 그냥 변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x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 뭐야? 아니 이렇잖아. ft는 함수 ft가 3t 플러스 2면은 fx는 뭐야 그러면 3x 플러스 2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그냥 변수의 의미라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여기다 x를 바꿔서 2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하면 없어진다. x제곱 빼기 3분의 마이너스 4x로 바꿨는데 결론은 뭐가 바뀌었냐? 없던 마이너스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여기. 이거는 제곱하면서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빡대가리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t인데 왜 갑자기 x가 됐어요? 라든지 막 질문이 많이 쇄도하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빡대가리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열받아서 공식으로 만들어버렸어. 야 무조건이다. 너 앞으로 너는 말하지 마라. 그거 있는데 짤? 너는 그냥 얘기하지 마라. 뭐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너무 빡쳐가지고 아예 공식을 만들어버렸는데 너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보내는 거는 풀지 마. 무조건 플러스로 바꿔서 푸는데 공식처럼 얘를 그냥 플러스로 바꾸고 무조건 모든 x 대신에 마이너스 써라. 사실 마이너스 t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t를 썼다가 x로 바꾼 건데 이렇게 하려니까 애들이 다 이해를 못하는 거 뭔 말인지를. 그래서 무조건 공식으로 간단한 극한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보내는 건 앞으로 네 인생에 없어. 무조건 플러스 무한대로 풀어. 대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를 플러스 바꿔주면 x 대신에 다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데 요 정도는 알아야지. 가로 치고 넣어야지. 너 인간적으로. 이렇게 풀면 돼. 그럼 이게 돼요. 그럼 얘를 풀어야 되는데 얘를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니까 아무튼 얘도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음의 값이긴 하지만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거예요.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요거는 2차의 루트니까 1차. 이것도 1차 대등하죠.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 버린다. 그러면은 x분의 마이너스 4x에서 답이 마사야. 마사. 약분한 마사가 돼. 뿔사로 쓰면 넌 바로 빵점이야. 이거 마이너스 4. 이거 지금 잘 나옵니다. 마이너스 치환하는 거. 여기서 부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풀 때도 그냥 차수로 막 그렇게 푸니까 나 이해가 안 된다. 증명해 달라. 논리적으로 설명해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학생이 있단 말이야. 우리 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 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수학에 왜 없어요. 이게 3인데 그런 학생을 위해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 나누는 풀이 해보죠. 무리식일 때도. 아무튼 얘는 근데 유리화하면 너 망하는 거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유리화 없어요. 0분의 0꼴만 인수분의 유리화 후 약분꼴을 보는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인 x. 야 x 제곱인데 루트 있으니까 x로 나눠야 돼. 그래서 x로 분자분모를 나눕니다. 야 이거 굉장히 기초인데 다 중요한 거예요. 다시 설명하기 힘들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루트 2 플러스 다시는 안 해줘 앞으로는 이런 거는. 근데 중요한 얘기야. 빼기 3 이거를 x로 나누는데 x 나누면 마사잖아요. 분자분모 x로 나누니까. 근데 이 x를 어떻게 하냐면은 집어넣어. 이게 집어넣을 때 x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거를 마이너스 안 바꾸고 넣잖아? 마이너스 x로 넣어야 돼. 그러니까 부호 조심해야 돼 이게. 이게 어려워. 루트 안에 넣을 때 마이너스 x 넣는 게 아니지. 아무튼 그 부호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할 일은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플러스 바꿔서 하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안 바꾸고 하는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등급을 노리는 학생에 의해는 이제 마이너스를 그대로 보내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 간단한 계산 문제에서 그대로 보낼 일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얘는 1 되잖아. 다시 쓰면 이렇게 돼. 루트 x 제곱분의 2 플러스 1
빼기 x분의 3분의 마사거든. 근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는 0으로 수렴하죠. 얘도 0으로 수렴하죠. 결국 루트 0 더하기 1 빼기 0분의 마사가 되거든. 얘 루트 1이잖아요. 1분의 마사. 마이너스 4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리식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서 풀 수 있는 거. 요것도 연습해줘야 돼 한번.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다 연습하면서 수업을 마치겠는데요. 요 페이지 있잖아. 이 23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아직 안 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배운 것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웠고요. 수렴할 때만 찢어서 계산할 수 있다. 증명은 못한다. 교과정이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다항함수는 함수값이 극한값이다. 그냥 대입하면 된다. 그 얘기고요. 세 번째는 부정형이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특히 분수식에서 부정형이라는 거는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고 아까 9가지 표 있죠. 그거를 반드시 필기해 놓기 바래요. 자기가 만들어 봅니다. 그거 한번 적어봐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0꼴 해서 모든 꼴마다 정형에서는 바로 그 극한값이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거나 0인 거를 여러분이 판단해내야 돼요. 그래서 부정형 중에서도 0분의 0꼴은 인수분의 유리화 후 약분 꼴을 다시 본다.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보면은 분자의 차수가 더 작을 때는 0으로 수렴하고 대등할 때는 개수의 비고 분모의 차수가 더 작을 때는 발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다른 꼴들 배우고서 압축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 칸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조금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플 시너지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꺼지세요. 빠염.